자, 정은이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비난하면서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을 했었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도 그 인관들과 마주서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정은아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러면서도 김정은이가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공격 의사가 없다. 그러면서도 무력 사용 기도 시 핵공격 배제를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보십시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다라는 것. 북한이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자신들의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핵무기를 과시하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김정은이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우리를 속여보려고 하는 것이죠. 뭐를 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함께 했었던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하기 위해.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김정은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대해서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겠어요? 김정은만큼이나 이 나라에 구라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일례로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일례로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러한 거짓말 우리 국민들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북한을 향해서 먼저 공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역사 최근까지도 누가 먼저 도발했고 누가 먼저 공격했습니까? 김정은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고 먼저 공격을 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말도 안 되는 남 탓,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만 늘어나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김정은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도발을 해왔던 게 북한인 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왜 대한민국 공격 의사가 없다라는 수위 조절을 할까? 자, 왜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이 많이 떨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겠습니까? 실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정상화시켰고 그런 가운데 한미일 삼각공조를 이루었고 이젠 어디까지? 나토, 유럽까지도 우리가 모든 동맹을 맺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고립을 김정은도 느끼기 때문에 난데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김정은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두 국가론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겁니다. 자, 실제 오늘 오전 중으로 북한이 헌법의 개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통일, 민족 삭제하고요. 영토 조항도 신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네 멋대로 여기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실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김정은이 영토 규정 헌법 개정을 앞두고 포병학교를 한 달 만에 재방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를 예측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충분하게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은이가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바로 우리 K 컨텐츠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K 컨텐츠고 그 K 컨텐츠가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한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김정은의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국가론의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대북 정책이 있어서 얼마나 막다른 길로 놓였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김정은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민주당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먼저 북한을 향해서 도발을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쇼를 하고 있다고요. 네, 분명히 김정은이 자체적으로 핵을 만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발을 먼저 해오는데 지금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책임을 누구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씌우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똑같이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국회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그거 대북전단 때문이다 라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대북전단을 안 보냈을 때도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만들었고 실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켰잖아요. 그 과정 속에 대북전단 못 전했습니다. 근데 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도 김정은이 할 거 다 했다고요. 네, 우리에게 미사일도 말했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국민 세금 들었었던 건물까지 폭파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민주당이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훈아 임영웅 영상이 오물풍선에 담겼는데 허락 없이 북한에 불법 배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북 전단을 가지고 오물풍선이라고 비하하는 걸 넘어서 실제 당사자도 문제를 제기 안 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김정은이 주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사자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나훈아 씨도 임영웅 씨도 자신의 노래와 관련돼서 저작권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대북 풍선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대북 전단을 막아야 돼요. 이러니까 저작권까지 운운하면서 대북 전단을 배포를 못하게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김정은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민주당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문제를 삼을 거면요, 왜 이건 안 했냐고요. 정은이가 대놓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놓고 보여줬다고요. 우리 핵무기 만듭니다. 요 정도로 만듭니다. 라고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날 이때까지도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누구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까? 대북 전단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북한의 오물풍선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이와 관련된 규탄서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실제 국회 국감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 규탄 국회의원 300명 결의문을 부탁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제 지금 이 나라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된 문제 안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도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용현 장관 말대로 민주당도 포함시켜가지고요, 북한을 향해서 그만 보내라고 결의문을 내야죠. 근데 참 이상하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문제는 삼으면서도 북한을 향해서는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곱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곱게 안 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제 JTBC, MBC가 이와 관련돼서 뭐 하십니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급기야 장애인 비하 표현. 뭐라고 말하냐? 국감장에서 욕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김용현 장관이 어떤 말을 했길래 MBC, JTBC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까? 자, 바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신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요 어제 이 소리 듣고 너무나도 시원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물론 저 발언 자체가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단어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너무나도 시원한 얘기였습니다. 왜냐? 저런 말을 할 정도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국회 국감에서, 특히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요 또 뭐를 했느냐? 그 지긋지긋한 카더라식 계엄령을 또 얘기했습니다.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그거 다 거짓 선동이다 라고 말을 했고,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날 이때까지도 카더라식 계엄령과 관련돼서 그 어떠한 근거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국방부 장관 앉혀놓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와 관련된 민주당이 하다 안 되니까요. 소리까지 쳤어요. 자, 어떻게 소리쳤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도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첩 사령관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소속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죠? 그렇습니다.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부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건 아니.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갑질이 대단하죠. 네, 갑질이 대단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은 소리치는 게 민주당의 특징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명 국방부 장관이 군복을 입더라도 할 말을 안 하면 XX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민주당의 억지와 관련돼서 김영명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과거 정권을 가지고 이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자, 실제 뭐가 있습니까? 전두환 정부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도 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김영호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요, 시원하실 겁니다.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항상 민주당이 하는 게 뭡니까? 전두환 정부를 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아. 맨날. 자, 근데 이와 관련돼서 김영국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슬기롭게 대응을 너무 잘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빠지지 않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김병주입니다. 자, 실제 김병주가 과거 국회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김병주가 어제도 큰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김영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그 모습에서 김병주가 참지 않겠죠. 난리를 치겠죠. 자, 어떻게 난리 쳤는지 이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고함이랑 고함은 다 쳐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셨는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좀 주간부대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면 확실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방부 장관의 말씀이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군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질의한 의원님께 김민석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죠. 이런 도를 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실제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또 본인 말 속에도 이 어폐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라 그러는데 각 부대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왜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요? 각 부대별로 하나요? 국방부 기조실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조실에서는 각 부대의 자료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장관님 결재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예하부대 지휘관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까 장관이? 그럼 장관은 정군을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분열시키지 마라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국방본부 자료 요구 체계도 모르면서 이것을 자료 요구를 어떻게 예하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조실에서 종합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기조실장은 국방부 장관 보아하네요? 이런 얘기 듣고도 어떻게 국방위원장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해서 분열시키고 하니까 경호처장 하면서 닮은 겁니까? 왜 우리가 무슨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어떻게 해서 군을 분열시키지 말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위원장님.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김병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병주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부터 사과를 하세요. 네? 막말을 먼저 한 건 김병주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향해서 정신 나갔다고 말한 거는 사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당이 어제 말도 안 되는 국감 현장과 관련된 사과하라고 말하고 이 얼마나 내로남불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국회 국방부 안에 있는 국감 안에는요, 누가 있느냐? 김병주 담당 일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강영선 의원이에요. 자, 실제 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병주가 소리 지르면 또 갑질했죠. 이 김병주와 관련돼서 강선영 의원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 강선영 의원이 이런 김병주와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예전에 김병주 의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군복을 30년 넘게 입었고 국회의원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저의 역사에는, 제 개인의 인생에는 군이라는 역사도 정치인의 역사만큼 긴데요. 지난번에 김민석 의원님께서 우리 차관님께 가스롭다고 하고 동료 의원님, 야당 의원님 3분에서 4분이 저한테 또라이라고 할 때 왜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신 김병주 의원님은 같은 군인이었던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 안 해주시고 당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민주당이기 전에 저희는 같은 전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괜찮으셨습니까? 가소롭다고 차관한테 말씀하실 때는 강선영 의원님. 군복을 입고 저렇게 포디움에 서 있는 3스타 포스터가 그야말로 시간 지나면 아무나다는 그런 거 아닌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질의의 태도도 있는 겁니다. 답변의 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질의의 태도도 답변의 태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누구 한 사람만 피감기관이라고 함부로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 앞으로는 군 후배들이 바라보고 같은 전이었으니까 군인이었음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딱딱 들어오죠, 머릿속에. 뭐 하는 겁니까? 김병주를 향해서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당을 향해서 갑질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민주당이 했던 그 막말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어제 제대로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나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저는 어제 이 국방이 국회 내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김영훈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고 남한은 5천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은 지금의 북한의 도발을 누구 책임으로 윤석열 정부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관련돼서 최근 있었던 우리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김정은의 도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돼서 어제 김영훈 장관이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지만 남한은 5천만이다. 우리가 승리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특히 적강끝절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이미 드렸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더 이상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정치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답변 중입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왜 이기느냐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다. 우리는 최고 존엄이 5천만이다. 5천만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억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 압도적인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적강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부러지게 말씀하시죠. 똑부러지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공격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지금의 북한 도발이 마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처럼 마치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 때문에 벌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제 김용현 장관이 똑부러지게 대응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죠. 실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걸 실제 국감 현장에서 장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막을 생각이 있어 보여요? 실제 이들이 방안이 있어 보입니까? 그냥 정쟁으로 몰고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한테는요, 국민 없고 민생 없다고요. 자, 이런 와중 속에서 민주당이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어떤 짓까지 벌이고 있느냐? 바로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 거부권에 막히자 거부권을 못 쓸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까지 꺼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설특검은 무엇이냐면요, 실제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유권을 행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 꺼냈다라는 겁니다.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실도 상설특검은 민주당 직속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건 꼼수이며 특검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민주당이요, 상설특검만 하면 되는데 거기 안에 뭐까지 하느냐? 여당의 추천권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민주당이 법을 또 바꾸겠대요. 네, 심지어 규정까지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말인즉슨 이겁니다. 원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당연직 3명,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국민의힘만 빼버리고 조국당이랑 진보당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누가 원하는 상설특검이 설치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원하는 상설특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꼼수를 지금 민주당이 부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특검을 가동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이 특검의 부당성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이 특검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법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소원도 있고요, 가처분 신청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준 PD, 얘네들이 상설특검 발의한데 이거 어떻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합니다. 쟤네들이 하지 말래도 해요.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할 거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이 상설특검이 가동돼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자, 왜냐? 실제 상설특검은요,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적냐면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실제 원래 민주당이 냈던 기존 특검은요, 수사기관이 최장 150일입니다. 근데 상설특검은 수사기관이 최장 90일이에요. 무엇보다 기존 특검은 파견 검사가 20명 이내인데 상설특검은 5명 이내입니다. 즉 5명짜리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그 어떤 수사가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설특검이 가동된 게 언제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 세월호와 관련돼서 민주당도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뭡니까? 이 상설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볼 생각이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해 그냥 군불 떼워서 여론몰이만 하기 위한 게 저들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이 지금 이 상설특검을 언제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까? 11월 달에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10월 달도 아니고요, 11월 달에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당장 이재명의 선고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이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1심 선고에 맞춰가지고 상설특검을 통과시키고, 그 상설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겠다는 게 저들의 꼼수라는 겁니다. 헌일켜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도 열심히 여론전을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이 대북성범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기각 판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즉 이재명은 이화영, 김성태의 1심 유죄를 내렸던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대북송금 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이재명 측 변호인이 사법부를 겁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판부가 신상공격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이재명의 재배당 요청이 기각이 되니까 뭐라 말합니까? 이재명 측 변호인이 이재명 죽이기 음모론 생기고 재판부 신상 공격이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재명 죽이기 음모론 그런 거 없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실제 이재명 재판 맡았다고 재판부 신상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실제 이재명이 유죄낼지 무죄낼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재판부를 공격을 하는 겁니까? 말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빼박 유죄라는 것을.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막 나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빠르게 재판 결과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조인의 대법원장이 말했던 특명에 따라서. 실제 이왕을 어떻게 됐다고 했고요? 1심 처리가 90에서 123%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좌파들, 이재명의 말도 안 되는 여론전, 이 재판 지연 꼼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